외국인들이 연일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하며 지난달 보유 잔액이 514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유입 자금을 보면 중국이 1조 2,38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국 4,500억 원, 독일 3,560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6일 일제히 출시한 재형저축에 은행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900만으로 추정되는 고객을 확보하고자 역마진을 감소하는 것은 물론 꺾기, 실명제 위반 등 불법과 편법 가입마저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집값의 최대 7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가격은 향후 2년에서 4년간 집값의 65에서 77%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일부 할인까지 받는 기능이 오는 9월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제 대리업체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자 카드사들이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인데 현재 사용자만 250만 명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3월 6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의 소폭이나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별로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종합지수는 5.2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020선을 넘어선 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2021선의 높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44포인트입니다. 0.7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지금 오후장에서는 다시금 상승으로 0.14%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으로 마감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주요 내용들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나대투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 코스피의 추가 랠리를 기도해도 될지 외국인과 기관의 상승을 베팅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와 함께 이슈인에서는 시장 심리의 중심은 재정정책 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요. 포트 비중은 대형주 70, 중소형주 30%를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조선주의 수요 개선 기대로 일제히 급등했는데 과연 추세 상승할지 살펴보고요. LED의 거침없는 성장세 지속 여부와 조정 시마다 매수해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전진우 팀장과 함께 화인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NG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수혜주라고 하네요. 네, 보다 자세한 시황을 여의도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 코스피가 203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21선인데요. 추가 랠리를 앞으로 좀 기대해도 될 만한 장인지 들려주십시오. 예,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은 국내 요인보다는 역시 해외 쪽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 증시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5일 이평선 지지를 바탕으로 추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국내 증시는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시퀘스터 발동 이후 추가적인 영향 그리고 이탈리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 탄력이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최근에 가장 큰 상승 동력 중에 하나인 수급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단기 조정 이후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우리 시장에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걸까요? 예,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비교적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있고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보다는 사실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아무래도 환매 부담으로 인해서 충분한 매수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2000선 최근에 넘어서면서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 유출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00선 돌파 이후에 환매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수에 좀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2000선 이상에서 최대 이제 5조 원 가량의 환매 대기 물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물량이 전부 다 나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과정에서 물량 소화를 하면은 기관들의 여력도 조금씩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관건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발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매수하고 있는 자금들이 중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를 조금 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업종별로 보면 이제 IT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3%대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상당히들 많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최근에 상승 폭이나 상승 강도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주요 종목들 주로 이제 IT, 삼성전자를 비롯한 최근엔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일단 종목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시장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장세가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일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강과 화학과 같이 소외되고 있는 업종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이 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박스권 상단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550선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돌파해서 600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도 역시 540선 후반, 550선 전후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과 같이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 갤럭시 4 출시하고 전후에서 전체적인 IT 부품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한 이후에 점차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하락이나 조정으로 확대되진 않고 여전히 저가 매수는 또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과 코스닥 종목들 좀 탄력 이전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등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던 개별 중소형주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정폭이 크게 확대되거나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급등한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재매수 타이밍을 다시 찾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 투자분석부의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현 시장 이슈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슬금슬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시장 지금 현재 호재 악재가 아마 이제 공존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무게 중심이 과연 악재로 더 쏠리느냐 아니면 호재로 더 쏠리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호재가 악재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재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시퀘스터를 비롯한 전반적인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호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의 유지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재정 정책 부분 그리고 통화 정책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좀 놓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정 정책은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악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화 정책 부분은 호재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통화 정책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재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화정책 등등은 호재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려줬습니다. 자, 세계 경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자, 이 완화 신호가 제시될런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말씀드렸던 대로 통화정책 쪽에 시장의 관심이 더 크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임동석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뭐 주요국들의 그 주요 그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 결정 부분 이번 주에 지금 잇따라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BOJ 마찬가지고 호주 연방은행 그리고 이제 그 뭐 영란은행이랄지 전반적인 뭐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 양적 완화 기조를 아무래도 유지하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주요국의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한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환율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좀 원화에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원화의 약세 부분이 조금 최근 들어서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 일단 원화의 강세 쪽으로 조금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쪽에 우리 시청자들은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해서 한동안 우리 시장을 눌러왔던 엔화의 약세 부분 그리고 달러의 약세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그 변동폭으로 봤을 때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내 자동차 관련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자동차 뭐 부품주를 비롯한 완성차까지도 당분간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더욱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팽창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 주에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에 과연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할지 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첫 번째 통화 회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일간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지금 현재 각종 아직 그 장관 그 내각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좀 시행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쪽 아무래도 그 정치권 쪽에서의 그 내각 구성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기대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좋은 모습이 상당 기간 지속돼서 좀 긍정적인데요. 앞으로도 좀 쭉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들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 오늘도 좀 어제 지난밤에 글로벌 증시 상승폭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의 상승률 다소간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환율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보는데요.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형주는 역시 경기 미
민감, 특히나 시총 대형주 위주로 조금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조선주의 상승 많이 나타났었고 건설주의 움직임도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시장 내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 부품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좀 지속적인 관심들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갤럭시 S4 신작 발표가 지금 3월 14일 다음 주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신작 출시 모멘텀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당분간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 대상에 올려놓으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을 앞으로 담아야 될까요? 예, 계속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유틸리티 관련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을 좀 크게 가지시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늘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조선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틸리티주, 다시 그 한국전력을 비롯한 가스공사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IT 종목, IT 업종 같은 경우에 대형주, 중소형주 각각 대형주 한 20% 그리고 중소형주 각각 한 5% 내외로 이제 그 스마트폰 이제 뭐 계속되는 뭐 시장의 모멘텀 나오게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자산주 지금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제 그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감당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자산주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업종별 순환매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제가 오늘 좀 우리 시청자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유로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양적 완화에 따른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환율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엔화 약세, 달러화 약세, 그렇다면 거꾸로 유로화의 강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로화, 유럽 지역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건설과 조선업종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유틸리티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간접 수혜 부분 분명히 있고요. 올 여름 대비해서 전력 수급 불안한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에 대한 관심 계속 유해 보입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IT 쪽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고점 돌파라든가 SK하이닉스의 연일 3% 이상의 급등세 등등이 상당한 관심인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IT 비중이고요. 그중에서도 IT 비중 30%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한 세 가지 정도는 20% 복합적으로 한 20% 정도 유지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장의 어떤 흔들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다소간 좀 만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적정한 선은 아무래도 30%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 테마 톡톡입니다. 먼저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STX 조선해양이 특히나 이제 8.86% 상승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들을 좀 매각을 하고 자산을 현금화해서 약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또 마련한다라는 STX 그룹 전체의 어떤 그런 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싶고요. 업황이 조금 더 나아지려나요? 네, 다음은 LED 관련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진 DMP만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폭은 0.11%로 낮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10%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방산주입니다. 북한에서 계속 속세이고 있죠. 퍼스텍, 빅텍 등등 방산 관련주 그에 발맞춰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하고요. 빅텍은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업황을 보면은 조선주가 이렇게 오를 만한 지금 상황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상승하는 배경은 어느 정도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관련주들이 이제 조선주이다 보니까 이런 조선주들이 상승하는 배경, 결국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상승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3, 4월에 미국 LNG 수출 승인에 따른 LNG선 발주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발주 소식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요즘에 좀 순환매 흐름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상승하고 자동차주는 빠지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조선주의 상승 배경은 아무래도 일단 지표 개선 그리고 LNG 수출 승인으로 인한 LNG선 발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향후 전망 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코스피 시장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사실 뭐 정고점 부근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상승폭을 대부분 또 오후 들어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다우지수는 상당히 경제 지표 호조 소식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뭐 시캐스트가 발령이 됐습니다만 이제 다우지수는 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선주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그 부귀 영화를 참 많이 누렸던 조선주인데 지금 현재는 이 전반적으로 업황의 개선 기대감은 뭐 IT나 뭐 이쪽 그 IT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유럽 경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좌우되는 뭐 그런 업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업황 개선 신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발주로 인해서 사실 수주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 조선주의 업황 자체는 사이클이 좀 긴 편이죠. 그래서 뭐 IT 같은 이제 업황 같은 경우에는 1, 2년 좀 힘들었다가 바로 1년 이후에 반영이 되고 상승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빠르게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제 조선주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자체가 뭐 2, 3년에 한 번씩 뭐 길게는 5년씩 빅사이클이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사실 뭐 2007년만큼 좋은 뭐 그런 그 상승 여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기간적으로 일단 추세 상승은 지금 바로 이뤄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움직임이 상당히 뭐 좋은 그 조선주들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정도겠죠. 일단 뭐 현대중공업은 좀 다른 모양을 그려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관련주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상승 여력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수익률로 따진다면 한 10% 정도 내외 정도로 상승력이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응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박스권의 상단 근처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 실현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업종에 접근을 할 때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라면 어떤 것을 탑픽으로 꼽으십니까? 저는 일단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아까 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이 다른 조선주, 뭐 현대 쪽 계열사보다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수익성 개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빠르게 그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승 여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선 업황 이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 수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상단 이 정도 가격대는 수익 시장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은 추천가는 한 38,000원 정도 부근에 매수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손절가도 좀 짧게 보시면서 36,000원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수장비 업종이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자동차 업종만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과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일단 자동차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자동차의 흐름도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뭐 환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엔저 효과 이런 부분들의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는 사실 IT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이런 메이저 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단 그 가격적으로 저평가가 매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한 올라오면 10%에서 한 15%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하락을 가장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단 자동차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엔달러 환율 그리고 원 엔 환율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 일본 업체 토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이런 일본 업체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도 자동차주들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 역시 자동차주 역시 박스권 대응 전략이 유효한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의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대리님의 조선주와 또 덧붙여서 자동차주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ED 테마입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LED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코스닥의 상승의 맥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 완화가 결정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올리고 있고요. 이러한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펀더멘탈이 따라와줘야 되는데요. 이 펀더멘탈에서 가장 좀 현재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LED 관련 종목들의 어떤 상승은요, 단기간 어떤 상승이 마치기보다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 현재 박근혜 정부의 신성장 동력의 테마로 분명히 선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열등 시대에서 이 LED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하나의 사업 부분들이 이러한 LED도 조명 시장인데요. 그간 에너지 전략에 대한 부분과 같이 겹치면서 각국에서의 성장 동력을 이 LED에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명 부분에서 LED 쪽의 어떤 전구 부분이 상당히 지금 한 70% 이상 잡혀 나가고 있는 점을 본다면 LED주의 상승 이유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신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감도 기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LED 관련 종목들은 이제 LED 시장이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기의 시장이고요. 계속적으로 다 바뀌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눈에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도 지금 조정 시마다 매수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대표주로 쌍벽을 이루는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와 루멘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현 시점의 선호주는요. 루멘스를 꼽을까 합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주가가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한 6,500원대에서 8,890원 현 가격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이 루멘스의 실적 개선의 속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중국 사업 및 KC 라이팅 매출이라든지 자동차용 모듈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또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 확대가 지금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매출액이 한 2,400억 정도 됐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3,300억. 그리고 올해 2012년 전망은요. 거의 4,000억이 육박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년 내에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전형적인 성장기 기업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기업에서는 이익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매출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매출액 성장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요.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8%까지 올라왔고요. 기관 또한 3일 연속 또 매수에 가담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과 이 펀더멘탈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8,500원대 저항이 되었던 부분을 이번 12월 달에 저항이 되었었거든요.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2월 달 모두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전고점 조정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 가격 부근보다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8,700원 이하권이면 충분히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치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벼운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루멘스에 대해서까지 헬리드의 대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남은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것은 방산주에 대한 분석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산주 오늘 잘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덕에 이게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는데 방산주들을 대부분 이제 상승을 크게 지금 해주고 있는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을 시작했죠. 이게 근데 2차 핵실험 때도 2009년 때도 마찬가지 좀 발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북한 쪽에 식량 지원과 더불어서 쉬쉬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리 리졸브 훈련에 좀 맞춰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유엔 쪽과 더불어서도 아직 합의가 조금 결의안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진짜 중북은 이게 뭐 정치권의 뭐 이모 씨 뭐 누구누구가 아니라 이 방산주 주가다 뭐 이런 농담도 하던데. 네네. 자, 워낙에 뭐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주가라서 참 미리 이게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싶은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산주의 향후 전망 및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테마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항상 이제 고객님들께 드립니다. 끝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소리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미 이 이제 방산주 같은 거는 이미 예전에 이제 사신 분들, 그러니까 사셔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이미 한 며칠 전에 사신 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물리신 분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아마 4,000원 정도나 3,000원 후반, 뭐 3,500원대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물량을 개인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방산주들은 한 번 더 이제 상승할, 그러니까 이번 주 중이죠.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타 이제 뭐 빅텍이나 상한가 가고 있지만서도 마찬가지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모두 조금은 정리하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급등 종목보다는 이게 수급 실적주로 좀 갈아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좋고 뭐 방산주 좋고 테마주 좋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전략으로는 너무 비중 높게 잡지 마시고 조금 가볍게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산주 중에 접근해볼 만한 종목은요? 네, 방산주 중에서 뭐 빅텍을 골라, 흔히들을 골라, 퍼스텍, 스페코 이런 급등하는 종목을 사실상 추천드리기는 굉장히 저도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추천을 못 드리고 최근에 많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주, 방산주 중에 거의 뭐 대장은 아니지만서도 대형주 중에 삼성테크인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삼성테크인이 지금 뭐 방산 분야 매출 굉장히 좀 올해 안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작년 실적이 그나마도 양호했고 1분기 실적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그 흐름대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기관들의 매수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기관들이 꾸준하게 거의 10일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오로지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만이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 삼성테크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양이 한 140만 주가량이 되고 아마 오늘의 상승폭을 좀 지켜보면 오늘도 좀 기관들의 추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역시 한 달 동안 42만 주, 투신이 50만 주 이상의 물량을 꾸준하게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러면은 자, 최근에 이 한 달 동안 2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 모아가는 물량, 그럼 평균 단가는 얼마냐? 최근에 좀 물량 자체가 좀 많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가 6만 원대가 아니고 한 6만 3천 원, 4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뭐 방산주로서뿐만이 아니라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 가격이 얼마죠? 자, 작년 8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예전 가격이 바로 8월 달에 해당하는 한 7만 2천 원부터 해서 8만 원 정도 가격대라고요. 그러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이제 반등을 좀 주기 시작했고 조금 끼워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W자 패턴을 그리면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전고점이었던 12월에 보여줬던 부분 가격대 6만 1,000원을 지금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안 도와준다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기간이 정확하게 지금 세 보니까 7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투신도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매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65,400원인데 현재가에서는 충분하게 조금 매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꾸준하게 단기로는 한 7만 원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 7만 원 정도까지는 욕심부리는 가격이 아니고 충분하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걱정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그래도 짧게 갑니다. 손절가 한 62,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타 좀 다른 이제 방산주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서도 오늘 좀 이제 좀 올라주고 있는 STX 엔진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역시 삼성 테크윈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STX 같은 경우도 상승해 주고 있는 찰나. 근데 기관들의 매도가 어제는 좀 나와줬는데 오늘 지금 이 종목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보건데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라준다는 것은 기관들이 특히 매수가 강하다는 소리예요. 거래량이 오늘 터져줬고 그러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삼성 테크윈과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삼성 테크윈과 마찬가지로 조금 같이 조금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한동안 빅텍, 휴니드, 퍼스텍, 스페코처럼 이런 급등하는 아예 테마성을 띈 종목 말고 STX 엔진이나 삼성 테크윈 같은 종목들은 좀 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는 제가 보건데 오늘부터 해답이 나왔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역시 현재가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한 10,000원 전 그러니까 9,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은 아니 단기적으로 9,000원 정도까지도 가져가 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닥이 550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뭐 한 600선까지도 내친김에 달리지 않겠는가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면 지금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우려 섞인 시각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자, 어떤 예상을 하시고 또 어떤 대응을 요구하실런지요? 자, 코스닥이 지금 540포인트 안착을 완벽하게 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종목들이 뭐냐 하면은 자, 삼성 관련된 IT 부품주들과 기술주들이 대부분의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제약주들이죠. 이 종목들이 근데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분기 때 실적 기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지금 끊임없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러면 충분하게 코스닥은 지금 540에 만족을 할 게 아니라 한 550은 일단 무조건 뚫고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면은 드디어 이게 몇 년 만에 뚫고 가는 550을 뚫고 한 560, 70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사셔야 되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하나 좀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난 종목,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초에 합니다. 이런 종목 실적 굉장히 좋은데 아직 주가 안 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로 한번 기술주 중심, IT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산주 분석에 대해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선주, LED주,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분석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받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인데요.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하죠. 네, SBS 미디어 홀딩스 2.0% 수익을 올려서 오늘 왕관을 썼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현상 씨입니다. 자, 그리고 전진우 씨가 디오로 1.4% 수익을 올렸고요. 반면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하락을 해 있네요. 네, 박현상 대리가 왕관을 썼습니다. 네,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BS 미디어 홀딩스 왕관 썼는데요. AS 부탁드리죠. 일단은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서 네. 1등을 해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은 좀 더 수익이 났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 한 이틀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좀 시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추천드릴 때 논리가 SBS 그룹주들이 좋아지면서 지분법 평가이익이 늘어나면서 역시 가장 큰 논리는 수급이 늘어난다. 요것 때문에 좀 추천을 드렸어요. 여지없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간 수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추천드릴 3월 4일 같은 경우는 99만 주 기간이 들어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4만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시 반 현재 한 10만 주 이상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좀 고무적인 점은 연기금에서 5만 2천 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차트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으나 코스닥 시장이 아직 플러스권이긴 한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코스닥 종목들도 역시 음봉이 좀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파신다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홀딩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말씀드린 목표가 6,600원까지는 홀딩의 의견까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분법 평가익 수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AS를 받아봤습니다. 보다 큰 수익 계속해서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였고요. 이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과 함께 수요일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디오 말씀하셨는데 이 디오에 대한 AS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점진적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덴치플라와의 이런 파트너 관계를 통한 해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지난주 3일절 제외하고 4거래일 지났는데요. 매수가 부근 하단에서 좀 무거운 움직임 보이다 오늘 위로 방향 틀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의료 장비 쪽 또는 이 제약종 업종들의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디오 역시 종목에서 보이는 움직임에서 뭐 하락보다는 하단을 다지고 반등하는 움직임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목표가 12,3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디오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실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화인텍 말씀드릴게요. 화인텍 2009년도에 그 동성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동성그룹으로 편입이 된 회사인데요. 매출 비중에 이제 LNG 본행제 등의 단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냉매 같은 가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LNG선이나 해양 플란트에 소요되는 이 본행제 시장을 화인텍이랑 한국카본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조선 시장의 그 성장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2011년을 저점으로 해서 이런 본행제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조선업체의 수주 대상 중에 그 LNG 관련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쪽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LNG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대한 올해 또는 앞으로의 시장은 뭐 원전에 대한 그 안전성을 이슈로 LNG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조선사들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대한 코스트 푸시로 그 성과 인상을 예상을 하고 선주들이 선제적으로 좀 발주를 늘리는 거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셰일가스의 운송 등 이런 부분들에서 LNG만의 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들이 있고요. 2011년도에 50척, 지난해에 30척 LNG 수송선 발주가 됐고 그로 인해서 화인텍 역시 그 본행제 수주 역시 2011년도에 1,700억 원, 지난해 3,300원 정도로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은 수주의 실적을 달성을 해서 적어도 향후 2년간의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세 기대가 되고요. 뭐 올해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그 LNG선의 수주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당분간 업종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요. 현재 주가 2013년 기준의 어떤 실적 대비해서 PER 10배 수준인데요. 최근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좋고요. 뭐 한 8,700원대 종가 부근에 오늘 접근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12,000원대까지 바라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한 9,800원에서 1차적인 목표가 잡고 손절가 전고점 깨는 8,200원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인텍에 대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의 수요일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